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일랜드 대 벨기에. 자, 일단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퍼거슨이 돌아오면서 전력이 좀 보강된 상태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도쿠, 루카쿠, 그리고 이제 오펜다 등 이제 주요 선수들이 다 소집되었지만, 이제 덕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좀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덕배 빼고는 다 지금 명단에 소집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팀의 라인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아이고 케인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이제 지브롤터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유로 본선 진출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같은 조에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와 같은 좀 막강한 팀들이 많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브롤터 상대로밖에 이기지 못한 거는 아일랜드가 굉장히 저조한 경기라고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기간 중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좀 폼을 끌어올리며 당당히 이제 F조 1위로 유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 팀의 그런 좀 유로 예선에서의 성적만 봤을 때는 약간 좀 극과 극인 차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일랜드는 너무 저조한 성적으로 떨어진 반면 벨기에는 당당히 1위로 이제 유로 본선에 진출했죠. 자, 일단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양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선수들 이제 개개인의 기량이 더 좋은 팀은 이제 벨기에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면에서도 이제 더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벨기에가 주도권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롱볼 비중이 높고, 그리고 측면 전개를 해도 크로스가 좀 많다 보니까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공격이 간결하면서,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좀 공격 전개를 더 구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양 팀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벨기에가 좀 더 막 공격 퀄리티에서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아일랜드보다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 전력 모두 다 좋은 그런 벨기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벨기에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벨기에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이제 오스트리아. 자,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이제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있는 이제 보스니아와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당당히 2위를 기록하며 이제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유로 예선 경기들을 치르면서 더더욱 경기력이 좋아진 그런 슬로바키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역시 이제 스웨덴을 제치고 벨기에 D를 이어 이제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보니까 뭐 이제 이번 뭐 이제 친선 경기는 약간 이제 유로에서의 그런 좀 성적을 보면은 각조 2위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오스트리아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라 예상했겠지만, 최근 슬로바키아의 폼을 봤을 때는 생각 이상으로 오스트리아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최근 좀 조직력도 좀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뛰어난 모습 보이며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폭발력도 갖춘 그런 좀 슬로바키아다 보니까, 이런 좀 슬로바키아 상대로 오스트리아가 다소 좀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도 비록 친선 경기긴 하지만 뭐 이제 최근 홈에서 독일을 잡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홈이 아닌 원정이다 보니까
독일을 좀 잡았을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 이번 경기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물오른 슬로바키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로는 그래도 이제 슬로바키아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프랜스의 고배당 무승부로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스위스 경기. 자, 일단 이제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 예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1위를 거두며 이제 다이렉트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1위가 확정되어 힘을 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북아일랜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죄다 이겼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이제 1위로 올라갈 거란 예상과 달리 이제 루마니아한테 밀리며 이제 조별리그 2위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좀 스위스의 그런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 좀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최근 폼이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덴마크가 좀 홈에서 템포 조절하며 어느 정도 경기를 이끌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뭐 이제 수비 전환이 어느 정도 좀 빠르고, 그리고 좀 수비 리커버리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기동성이 좋고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모습과 달리 최근 결과는 많이 안 좋아, 좀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지금 현재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처진 그런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덴마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핵무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승, 핵무의 이제 2.5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이제 브라질.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 이슈가 있어 이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출전을 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마르티넬리, 그리고 카세미루, 그리고 마갈량이스, 그리고 이제 마르키뉴스, 그리고 이제 에데르손까지 지금 전부 결장을 하면서 전력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게다가 뭐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좀 결장 중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봤을 때 현재 좀 브라질의 그런 좀 전력 누수는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브라질한테도 좀 타격이 많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의 그런 좀 최근 성적을 봤을 때 유로에서는 일단 조별리그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좀 무난히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좀 그만큼 좀 최근 여전히 좀 좋은 경기력을 토대로 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잉글랜드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유로에서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두 번 다 이긴 거는 잉글랜드 입장에서 고무적인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이런 좀 잘 나가고 있는 잉글랜드와 달리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패 중으로 이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좀 생각 이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으며 현재 좀 심각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안 그러면 이제 흐름이 좀 다소 상반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그런 좀 경기력을 좀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잉글랜드가 홈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격 전개 또한 이제 잉글랜드가 현재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드업 과정에서도 양팀 좀 최근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잉글랜드가 더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이제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다 잉글랜드가 좋고, 게다가 이제 뭐 잉글랜드와 달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잉글랜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뭐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이라는 그런 네임들을 좀 생각했을 때 그 고베당으로 핵무 도전, 네, 요 정도 보고, 그리고 어느 봐도 네, 굳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승, 고베당 핵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랑 이제 브라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튀니지 대 이제 크로아티아. 네,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좀 치러집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좀 원정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컵에서 이제 조별리그 꼴찌를 하며 예선 탈락을 했고, 그리고 좀 나미비아한테 이제 지고, 그리고 말리한테 무승부를 거두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니지가 이제 네이션스컵에서는 본선 진출이 좀 당연시 되던 팀이었는데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한 거는 다소 좀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네이션스컵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인 그런 튀니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2위를 하며 이제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좀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팀 다 좀 최근 대회에서의 그런 좀 행보는 많이 좀 상반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크로아티아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이제 튀니지도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역시 템포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좀 템포 느린 팀들끼리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도 좀 느리게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양팀 다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좋은 팀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튀니지보다는 크로아티아가 공수 방면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위호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다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뭐 요 경기도 뭐 지금 최근 경기력 흐름 모두 이제 크로아티아가 좋고, 그리고 전력 또한 튀니지에 비해서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경기도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크로아티아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것도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요건 어누바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로아티아 승 햄무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케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A매치와 내일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튀니지와 크로아티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독일. 자, 일단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리즈만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소집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반면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프랑스 유로에선 조별리그에서 7승 1무로 이제 무난히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 후보 팀답게 공수 방면에서 모두 좀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그런 프랑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유로 2024 개최국이기 때문에 따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친선 경기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치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비록 친선 경기라 해도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독일이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현재 독일의 수비는 많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의 무게감이 지금 쏠린 그런 좀 독일보다는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은 프랑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팀 역시도 이제 프랑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 독일이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줄곧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화력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뭐 근데 이제 이게 화력전으로 간다고 해도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 화력에서 전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든 좀 프랑스가 우세를 점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양 팀이 좀 친선 경기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는 이제 독일이 프랑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와 달리 좀 최근 흐름, 경기력 전부 지금 프랑스가 더 좋기 때문에 비록 뭐 이거는 친선 경기이긴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승에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오늘 좀 이제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2경기만 이제 더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캐나다 대 이제 트리니다. 이거는 뭐 워낙 동배당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캐나다 승.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END 기준이죠. 고배당으로 핵무 도전해 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트리아 대 온두라스. 네, 이거는 뭐 승패보다는 코스트리아 핵무나 안 그럼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차비. 안 그럼 언어반은 이건 언더로 네,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A매치에 대한 그런 좀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